예, 이번에는 2장의 1절의 C 프로그램의 실행 환경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자신의 컴퓨터에 C 언어 실행 환경을 구축해보고 구축된 소프트웨어의 이름과 버전을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컴팩C라고 하는 제가 집필한 이 책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페셔널 2013을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요. 저는 역시 이제 설치를 다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페셔널 2013. 이것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버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 어떤 걸 깔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2013 정도 그 이후의 버전을 깔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저는 지금 버전 12.0.2100-1을 쓰고 있는데요. 비주얼 C의 버전은 우선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화면에 뜨겠지요. 이렇게 화면에 뜨면 이제 도움말에 가보시면 도움말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에 가서 보시면 현재 버전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페셔널 2013이고 버전은 12.0.2100.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것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시고 이 부분을 확인해서 여기다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1절의 2번 문제입니다. 1절의 2번 문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다음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해 보고 결과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성해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나타내봐라. 그래서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문제에서.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끌고 와 볼까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그대로 타이핑을 했습니다. 책에 제시된 대로 include stdio.h 그래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표준 입출력 파일,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켰고요. 자, main이라고 하는 함수지요. 메인 함수에서 C의 메인 함수에서 캐릭터 A에다가는 128을 캐릭터로 형변환해서 넣어라 이런 의미인데요. 모르셔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자, 그대로 타이핑을 하고요. 캐릭터 B는 256을 또 넣어라. 그래놓고 128을 저장한 캐릭터의 값은 얼마냐 하고 찍어보라는 얘기입니다. A 값을 이것도 B라는 값을 찍어보라는 이야기지요. 자, 지금 프로그램의 구조나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변수나 이런 데이터 타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실행을 해서 그대로 결과만 나타내봐라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작성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빌드, 솔루션 다시 빌드를 통해서 컴파일을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성공이 되면 디버그에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자, 이렇게 128을 저장한 그러니까 요거죠. 요 프린트 F 문장에 의해서 요게 찍혔어요. 128을 저장한 캐릭터 값은 마이너스 128이 찍혔네요. 256을 저장한 캐릭터 값은 0이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 결과까지 나타내어 봤습니다. 여기서 왜 마이너스 128과 0이 찍혔냐의 이유는 우리가 3장에 가서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배우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따져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걸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 여기 이 1절의 2번 문제는 그냥 하나의 C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그것을 컴파일하고 실행시켜서 결과를 나타내 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에 대한 이해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절의 1번 문제입니다.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의 1번 문제 전처리기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전처리 기능은요. 컴파일러가 실행되기 전에 수행되는 이러한 처리기입니다. 우리 책의 본문에서 이미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요. 주로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가? 일반적으로 C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 작성을 할 때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면 사실은 라이브러리 함수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스 파일에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이런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전처리기가 처리를 해줍니다. 즉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지정된 라이브러리들을 다 가져다가 소스 파일에 포함시켜 주고요. 또 매크로에 정의된 상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크로 뭐 샵 define max는 100이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max가 사용된 곳은 전부 100으로 이 전처리기가 다 바꿔줘 버립니다. 상수값으로. 상수값은 이제 변화되지 않는 값을 의미하는데요. 하여튼 컴파일러가 포함되어 있는 컴파일러에 포함되어 있는 전처리기는 컴파일러가 동작되기 전에 실행되는 이러한 처리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 47쪽의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를 나타내세요. 자, 교재를 47쪽으로 가져가 보시면은요.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의 2.2절에서 예제를 제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C 프로그램에서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한 프로그램인데요. 자, 여기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죠. C 프로그램 모든 걸 다 포함한 게 어떤 게 들어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샵 include 샵 define 해가지고 프리프로세서 조금 아까 1번 문제에서 다뤘던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냐 하면 일단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입출력 파일을 이 소스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 함수들을 여기에서 표준 입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printf 또는 scanf 뭐 이런 표준 입출력 함수를 의미하는데요. 실제 printf는 우리가 불러다 쓰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불러다 쓰는 것입니다. 이미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그렇지 않으면 실제 프로그램에서 이 문자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짜야 되는데 printf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문자열을 줌으로써 그걸 그대로 찍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integer max num float sc는 이제 전역 변수의 선언 부분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함수의 원형을 선언하는 부분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main 함수, max 함수, 그 다음에 area 함수 이렇게 세 개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main 함수에서 사용되는 함수의 원형을 이렇게 앞부분에 메인 함수전에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이런 max 함수를 또 호출을 했고요. area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또 제가 1절에서 나온 제출 문제와 비슷하게 다음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고 결과를 나타내시오. 프로그램은 몰라도 됩니다. 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러한 전처리기를 처리하는 include나 샵 define을 처리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파이 3.14259는요. 이 프로그램에서 파이가 사용된 곳이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기 전에요. 이 파이가 사용된 곳 여기가 있죠. 이 파이가 사용된 곳은 전부 3.14259로 바꾸어 주어 버리는 겁니다. 전부 바꾸어요. 지가 자동으로 10군데 사용됐으면 10군데를 전부 3.14259라는 상수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처리기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차피 뭐 화면에 올려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 솔루션 다시 빌드에서 빌드를 컴파일 하고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결과가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큰 수는 10입니다.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는 314.15899 7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서 전처리 기능은 이러한 입출력 관련 함수들을 포함시키고 또 상수를 선언했을 때에 상수를 바로 상수값으로 상수를 선언된 곳에서 사용된 내용들을 상수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전처리기의 역할이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3절에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와 입출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C 언어는 다음과 같은 표준 출력문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책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문제이니까 쉽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자, printf 표준 출력문에서 처음 시작하는 C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 따옴표 안에 들어오는 글자는 그대로 찍으란 얘기죠. 그런데 이 안에 제어 문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슬래시 n은
백슬래시 역슬래시 n은 줄을 바꿔라 그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을 찍고 처음 시작하는 C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을 찍고 줄을 바꾸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나타나진 않죠. 그러니까 그 다음 찍는 문장이 요 줄 이 C 프로그램이다 다음 줄에 찍히게 되는 줄이 바뀌어서 찍히게 되는 만약에 백슬래시 n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찍히는 문장이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다음에 같은 줄에 쭉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역슬래시 n을 앞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찍기 전에 처음 시작하는 C 프로그램이다를 찍기 전에 줄을 바꾸고 시작을 하는 이러한 경우가 되겠고요. 자, 이 세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역슬래시 n C 프로그램이다. 역시 역슬래시 n 이렇게 썼지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하고 출력을 한 다음에 줄을 바꾸고 C 프로그램이다를 출력하는 즉 두 줄에 출력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뭐 실제 프로그램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도 꼭 해보시기 바라고 뭐 이 역슬래시 n을 여러 군데 넣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3절의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실행 결과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printf문 두 개만 사용해서 작성하세요. 그랬죠. 자, 실행 결과를 보면 나의 국적은 한국이며 이름은 김대한입니다. 나이는 20살이며 키는 172.5입니다. 자, 이 네 개의 네 줄이네요. 줄은 출력된 줄은 네 개의 줄이에요. 나타난 문장을 프린트문 두 개만 사용해서 작성하세요. 물론 프린트문을 하나만 사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3개, 4개까지 사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프로그램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자, 미리 작성된 것을 가져다 볼까요? 두 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꼭 이렇게 작성하지 않아도 되죠. 자, 첫 번째 프린트F 문장에 나의 국적은 한국이며 콤마 찍고 역슬래시 n을 넣고요. 이름은 김대한입니다 하고 역슬래시 n을 넣어서 줄을 바꿔줬고 그 다음 프린트에서 나이는 20살이며 역슬래시 n을 넣고 키는 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뭐 물론 여기서 이 뭐 나이는 20살이며 역슬래시 n이 이 전에 프린트 문장 뒤에 가서 붙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하여튼 어찌됐든 문제에서는 두 개의 프린트 F문만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프린트 F문을 사용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결과가 나오면 될 텐데요. 결과를 보시면 뭐 당연히 이렇게 나의 국적은 한국이며 이름은 김대한입니다. 나이는 20살이며 키는 172.5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문제는 이렇지만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나름 자기의 정답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3절의 3번 문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첫 번째 수에서 두 번째 수를 뺀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scanf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세요.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 입력으로 20과 10을 입력한 경우에는 20 빼기 10의 결과는 10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라 하는 거죠. 자, 아직 입출력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표준 입출력은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이 표준 입출력이 예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2장에 몇 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 그 다음에 49페이지, 50페이지에 걸쳐서요. 프로그램에서 값을 출력하는 printf 함수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의 값을 입력받는 scanf 함수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이 두 함수의 자세한 사항은 3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대로 50페이지에서 프로그램에서 값을 입력받는 scanf로 사용한 방법대로 그대로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서 두 개의 수를 뺀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아직 프로그램을 완벽히 배우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래도 한번 작성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거죠. 자, 입출력 퓨전 라이브러리 함수를 포함했고요. 메인에서 자, 아직 변수도 배우지 않았지만 두 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말을 그냥 출력문을 가지고 출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scanf를 가지고 그놈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num1이라는 변수의 주소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어떤 숫자를 받을 때에는요,
숫자나 뭐 정수나 실수를 받을 때 반드시 이 앞에 주소 연산자 and를 붙여야 된다 한다는 것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역시 또 scanf 함수를 썼습니다. 제가 여기 코멘트로 처리를 했어요. scanf 언더바 s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이전 버전에서는 그냥 scanf를 그대로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이후 버전에서는 scanf를 쓰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2013 이전에는 오류 메시지는 출력하지 않았고 그냥 저거였죠. 그러니까 저기 와닝 경고 에러만 나타냈었는데요. 2013 이후에는 워닝 에러도 안 되고 그냥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scanf보다 scanf s 함수가 더 안전하다라고 비주얼 C에서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은 10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제가 여기서 잠깐란을 이용해서 scanf 함수와 scanf 언더바 s 함수의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2013 버전이지만 scanf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이 입출력 헤더 파일에 뭐 문장 하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03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scanf 언더바 s 함수 요것을 쓰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scanf를 썼는데 오류가 나시면 scanf s 함수를 쓰시든지 아니면 요 stdio.h 파일의 일부를 제가 103페이지요? 에서 제시한 대로 고쳐서 사용을 하시면 오류가 나지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를 입력받아서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의 결과는 여기 num1 빼기 num2의 결과를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파일을 했고요. 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시키면 이렇게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책에서처럼 20을 입력하고요. 엔터를 치면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10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20 빼기 10의 결과는 10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배운 지식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프로그램은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해서 제출 문제로 제시된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주성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성문과 프로그래밍 오류에서 3절의 3번 문제 주석을 첨가해서 다시 작성해 보세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은 주석을 첨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석을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줄짜리 주석을 나타내는 이 주석 마크를 이용해서 다음 프로그램은 두 수를 입력받아 첫 번째 수에서 두 번째 수의 뺀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 두 개는 이 줄의 끝까지가 주석이지요. 그래서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 포함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주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주석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많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면 프로그래머가 이제 수준 높은 프로그래머가 되면요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과 굉장히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텐데요. 그때 그 프로그램을 코드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 프로그램을 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나만 알아보면 되지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그 프로그래머는 능력이 없는 프로그래머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회사에 뭐 죽을 때까지 근무한다는 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배울 때 그 프로그램에 나타내는 주석,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설명문은 반드시 잘 달아주는 설명문을 주석문을 잘 표기해주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석은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을 설명한 것이니까 이것과 똑같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류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문 오류, 실행시간 오류, 논리 오류 각각 뭐 본서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본서를 보시고 제출 문제를 다시 한번 외우는 의미에서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구문 오류는 대부분 타이핑 오류, 예약어의 잘못된 사용, 닫는 가로의 생략, 구문 종료 기호의 생략, 구문 구조 오류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 주로 컴파일러에 의해서 다 디텍션이 되는데요. 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 보시면 구문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다 됩니다. 실행 시간 오류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숫자를 0으로 나눈다거나 배열이 10개까지밖에 없는데 배열을 15번째 요소를 접근을 한다거나 또는 뭐 마이너스 첨자 값을 가진 배열에 접근한다거나 이럴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오류가 실행시간 오류이지요. 구문 오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명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비주얼 C 컴파일러가 아예 타이핑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컴파일을 해보면 또 그럼에도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컴파일하면 구문 오류는 바로 오류 메시지로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 논리 오류인데요. 논리 오류는 프로그램 작성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뭐 이것이 오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논리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이나 실행 시에도 나타나지 않고 이러한 오류는 프로그램 작성자나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지요. 그래서 논리 오류 같은 경우가 잘못 발생이 되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뭡니까 가끔 이제 대학교 입시 때 몇 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죠. 모 대학 어떤 대학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합격자 발표가 잘못됐다. 그래서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나타나고 합격자가 불합격자로 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논리 오류라고 봐야 되겠지요. 자, 하여튼 이렇게 오류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수의 사칙 연산 결과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비주얼 C를 띄워서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인테자 i와 j 아직 우리가 많이 자료형도 배우지 않았지만 정수입니다. 정수 4 나누기 2한 결과를 i에 넣어라. 2죠. 그죠? 4 나누기 1을 하면 2죠. 그 다음에 1 나누기 3을 해라. 1 나누기 3을 하면 수학적으로는 0.0, 0.33333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인테자 정수로 그놈을 넣으라 그러니까 j 값은 0이 됩니다. 그죠? 0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거든요. 컴퓨터에서는. 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합계에는 얘는 i는 2고 j는 0이니까요. 합계에는 i 플러스 j면 2 플러스 0에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빼기 0에서 2가 되겠죠. 얘도 2 빼기 0. 그 다음에 2 곱하기 0이니까 0이 나오겠고요. 문제는 2 나누기 0이 되는 거지요.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자, 이건 어떻게 수행이 될까요? 자, 이건 당연히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고 디버깅을 하면 실행을 시키면 자, 이러한 형태 합계는 2, 차이도 2, 곱은 0까지는 잘 출력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프로그램은 실행이 됐다는 거죠. 어디까지 실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라인까지는 실행이 됐죠. 그런데 어디서 안 됐단 얘기입니까? 실행이 어디서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곱까지도 잘 실행이 됐는데 나눈 값을 찍으려고 i 나누기 j를 해보니까 정수를 뭘로 나눠야 0으로 나누니까 얘는 실행시간 에러를 오류를 발생을 시켜서 4.3.ex의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은 어떤 오류가 발생합니까? 실행시간 오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